누구죠? 뉴스를 보고 삽시다, 우리. 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앙겔라 메르켈. 이름이 조금 D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도이치. 독일 수상입니다, 이분. 독일 수상. 예, 독일 여자 수상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첫 번째 그 목성을 대표하는 목성적 성향을 띌 것처럼 보이는 분으로 선정을 했던 건 일단은 이 세지테리어스를 라이징 사인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일단은 띄웠습니다. 아까 제가 교재 리딩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뭐하고 뭐가 이 목성이 힘을 갖는 자리라고 했어요? 이 세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시스. 이 두 군데 물고기 자리와 사수 자리 이 두 공간에서 목성이 힘을 발휘합니다. 힘을 발휘하는 성향이 좀 틀려요.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그런 느낌을 갖는 거라면 이건 약간 철학과 종교, 이건 종교라는 제가 키워드를 쓰고 이건 철학이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다분히 하이 클래스 에듀케이션 영역에 속하긴 해요. 그렇죠? 고단위 상위 클래스에 해당하는 학습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훨씬 파이시스가 뭐예요? 판타지합니다. 그렇죠? 판타지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약간 종교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약간 사이킥의 느낌들이 많이 나요. 친구들이. 그렇죠? 사이킥의 느낌이 파이시스는 분명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훨씬 더 약간 인생을 고민하고 사람의 삶을 고민하고 나는 어디서 왔을까를 고민하지만 나는 무엇인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의 첫 번째 사유이자 화두잖아요. 그죠? 인간은 무엇인가? 혹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유불선을 떠나서 모든 철학 사유의 첫 번째일 거예요. 근데 그 접근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 철학 아이템에 대한 철학 화두에 대해서 이 세지는 다분히 약간 과학적 접근, 논리적 접근, 학술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향성이라면 이 파이시스는 훨씬 더 종교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에게 시작점을 찾고요. 우주에서 찾고요. 자연에서 찾고 당연히 세지하고 파이시스 중에서 누가 더 운명론자적 성향을 갖겠어요? 누가 더 점성을 좋아하고 타로를 좋아하고 사주를 좋아해요? 파이시스가 훨씬 좋아합니다. 그리고 둘 다 인간의 존재감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라는 건 말할 나위가 없겠고요. 어쨌든 뭐 이게 또 좀 흘렀는데 사이드로 빠졌는데 이 앙겔라 메르켈이 세지에서 태어났고요. 세지 라이징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세지에서 딱 태어났다면 이게 토성의 공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성의 공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성이 이 영역에서 힘을 갖는데 이 나머지 별들 중에 어디 있는가를 보통 살피는 게 이제 차트 리딩에 약간 이제 지금 조금 한 단계 올라가면 라이징 사인이 어디 있을까를 보는 게 두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리딩하는 실습도 좀 해볼 텐데 이 사람이 자신의 페르소나로 사용하는 자신의 배역이라고 생각하는 P 공간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지금 보면 캔서의 자리에 이 목성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또 뭐냐면요. 여기에 별과 이 사인까지 해서 같이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 두 개는 이제 포인트라고 해서 뺀다고 하더라도 태양 있죠. 그다음에 목성 있죠. 그리고 수성까지 세 개가 같이 이 캔서의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8번 하우스라고 하는 공간은요. 보통 자신이 발달시켜가는 영역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키워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산의 자리라고 해요. 그렇죠? 자신의 와이프나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떠나면서 자신에게 남긴. 근데 이제 꼭 금전적인 유산만을 유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유산들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학습적 유산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문의 그 문화라든지 가풍 같은 것들도 당연히 그 사람의 유산이 될 수 있는데 이 파라우스 이 8번째 칸에 이 사람이 이런 별들이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앙겔라 메르켈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인데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던 거는 아시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근데 당연히 지금 현재 정권은 자본주의 사회가 됐으니까 동독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 서독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서독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독이 이제 옛날로 치자면 약간 소비에트 쪽에 가까운 소비에트 쪽 편을 들었던 러시아 편을 들었던 친구들이 공산주의적 정권이 이제 동독 애들인데 동독 애들이 서독이랑 합쳐지면서 정치를 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겠죠. 우리 생각해봐.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되면 정치판이 약간 섞인 듯 하지만 실제로 메인은 그 뭐죠? 정권을 주도한 친구들이 아마 쥐고 있을 거라면 이 친구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어쨌든 뭐 친구는 바로 동독 출신이에요. 동독 출신인데 그 총리까지 올라간 대표적인 악바리 여성이죠. 근데 이게 그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동독 쪽에서도 되게 머리가 좋았던 이제 그 학자 집안에 놓여 있었고요. 이 여성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물리학 이런 공부들을 했던 머리가 좋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목성이 이런 식으로 부모의 유산 쪽으로 해서 자신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느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별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GPS를 찾는다고 하면 다분히 이게 지금 캔서잖아요. 거기에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을 못 떠나요.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동독 서독 막 섞이면 집안이 좀 거기를 떠나버리고 자기 동독 쪽 라인들을 지워버리고 산다고 해요. 예전에 그런 이 친구 정도 나이 때는 그런 게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걸 못하고 그 가족의 영역 바운더리에서 계속 살았던 친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의 라이징은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사수 자리에 놓여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S, 서브컨셔스는 어디에 있어요? 물병 자리. 물병 자리는 항상 뭔가 개혁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꿈꾸는 자리. 정치인적 성향을 원래 정치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치를 꿈꿨던 사람이 아닌데 사회 변혁과 이런 것들을 그 삶을 꾸려가는 과정 속에서의 사회적 변화로 정치에 뛰어들어간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성향 중에 약간 그 강하게 밀어붙이는 앞에 지난번에 태양이나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친구들이 히틀러는 약간 좀 그 태양과 마스가 좀 이상하게 꼬여 있긴 한데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식으로 세상을 한번 그 지배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경향을 가졌던 친구들이 이 태양의 힘들이 되게 파워풀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보는 친구들, 즉 그 목성의 확장성으로 사회의 리더층에 올라가 있는 방금 전에 봤던 독일의 여성 총리라든지 빌 게이츠는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전투적이고 뭔가 자신의 야망을 꿈꾸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뭔가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계속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자신의 덕을 쌓아가는 그런 덕치적인 영향성으로서 많이 드러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 뭐 지금은 빌 게이츠를 앞서는 부자가 있지만 한동안은 그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가 석유 무슨 그 왕국 정도를 제외하고 일반 그 이 비즈니스맨으로는 항상 탑 1에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머스크가 앞지른 것 같기는 하지만 아마존 그다음에 그 테슬라 이런 이제 신종 회사들이 나타나면서 MS사가 뒤로 밀려나긴 했지만 한동안 세계 랭킹 1위였죠.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팁을 드리면 제2하우스에 지금 보면 이 사람 뭐가 있어요? 목성 있죠. 이 하우스가 자신이 1이라는 얘기는 제가 얘기했죠. 자신의 공간이 자신이 벌어들이는 뭔가 획득 자리가 이 하우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하우스 베이스 할 텐데 어쨌든 하우스를 다 모르더라도 이 느낌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 하우스 공간이 자기가 벌어들이는
획득물이 돼요. 왜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 이하우스의 별들이 좋은 별들이 놓여 있을수록 부유하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일 잘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부유한 거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파라오스의 별이 좋을 때도 부자 있어요. 왜? 금수저. 다른 자신의 외적 요인에 의해서 부유함을 획득하는 자리가 저 파라오스 자리 8번 8이라고 써져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하우스의 공간에 이 그 목성이 놓여 있는 건 이 사람의 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횡재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피터는 뭐예요? 계속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확장하고 키워가고 하는 게 목표고요. 이 사람은 이 주피터가 기본적으로 그 불의 사인, 그렇죠? 열정을 의미하는 리오 사자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 강하게 자신의 롤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별들이 뭐죠? 여기 천칭자리하고 전갈자리 쪽에 별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어요. 전갈자리 쪽에 태양이 놓여 있기 때문에 되게 뭔가 정열을 가지고 뭔가 일들을 파가는 사람이고요. 특히나 이 5번 5번째 공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에 한번 심취하는 게 강하게 나타나요. 되게 좋은 공간이 이 5번 공간인데 자신의 행운의 공간으로 보통 하죠. 여기에 지금 보면 가장 길성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태양, 이 비너스가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도 자신의 정열을 강하게 추구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어때는 계자리죠. 계자리라서 다분히 자신이 약간 소극적이긴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사장 머스크처럼 뭔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강하게 세상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프로그램 짜고, 그렇죠? 워드 프로세스 엑셀 만들어서 팔고, 계속 윈도우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았던 사람이고 그거를 이렇게 세상을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인,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영향 속에서 삶을 꾸렸던 사람인데 그냥 캔서리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캔서 쪽에서 가정적인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목성이 그 영역을 받음으로써 크게 발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근데 이제 뭐는 조금 있어요. 서브컨셔스 자기의 이 가슴 저 안편에는 되게 충동적인 그런 그리고 뭔가를 치고 나가는 이게 커리어 라인이거든요. 이게 이 MC라고 하는 우리가 MC라고 지금 여기 보면 조그맣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MC 미디엄 코엘리라고 하는 글자의 약자고 우리말로는 가장 높은 하늘, 천중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저 하늘에 우리가 오시라고 얘기하는 정오할 때 그 오시 자리가 바로 이 MC예요. 근데 이 천중점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신의 커리어를 관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어센이라고 하는 지금 보면 까만 게 4개가 있어요. 그죠? 나중에 학습을 한번 제가 할 텐데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라인은 자신의 본인의 페르소나, 자신의 배역이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저 중요시 생각하고 있었던 거 기억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 MC라고 하는 이 공간이 바로 자신의 사회적 공간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저 에리스가 충동적 성향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개발자가 아니라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해가는 그런 경향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마스랑 서로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나중에 이제 이 빌 게이츠 거 가지고 또 스터디를 좀 더 하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그 태양하고 마스가 서로 극을 이뤄요. 그래서 약간 뭐죠?
성적 집착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개인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결혼 문제도 이번에 이혼하고 했던 이슈들도 이 사람이 별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잘 안 드러났던 유명 인사기도 했고 했었는데 차트에 보시면 이런 경향성들이 보이고요. 보면 대부분 이 비너스하고 이제 오늘 학습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 했던 남성과 여성에 해당하는 화성과 비너스가 대체적으로 다 각을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각들이 좋지 않은 각도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약간 성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복숭과 관련된 그 차트, 예시 차트 한번 떠올리면서 좀 한참 찾았어요. 한참 막 넘기면서 계속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목성적 성향을 띠는 우리나라 유명인을 하나 골라봤는데 공지영 씨입니다. 공지영 씨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나요? 다 알죠? 공지영 씨. 이해수 선생 아까 제가 스타트하면서 띄웠던 이해수 선생만큼 유명하죠. 그리고 이분도 약간 정치적인 발언들이 좀 있어서 좀 더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공지영 선생이 약간 정치적 성향을 띈 건 훨씬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면서지 사실은 이분이 3, 40대 정말 소설가로서의 활동을 많이 하던 시절에는 정치적 경향성을 많이 드러내진 않았어요. 근데 소설을 읽어보면 약간 사회주의적 그런 소셜리티한 느낌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 책을 했던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공지영 선생이 유명해졌던 건 바로 이 책 때문이에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교과서 한국문학으로 아직 생존인물 요즘은 진짜 예전에는 다 저희가 국어 교과서에는 다 돌아가신 분들의 시나 소설들만 실렸는데 요즘 친구들 교과서에는 다 생존하고 있는 소설가나 시인들의 글들이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섞여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 녀석 국어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마찬가지로 이 여성이 교과서 한국문학으로 등재될 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뭐 스위프트를 혼자서 가라보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 소설 쉽지 않아요. 그쵸, 영화도 있죠. 영화도 책으로 보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훨씬 더 사실주의적인 터치를 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좀 심도 깊은 글을 씁니다. 이현 선생보다는 사실은 저 공지영 씨가 더 글빨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공지영 선생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라이징이 뭐죠? 당연히 아까 메르켈처럼 사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사수 자리에서 시작해요. 어센 옆에 비너스 붙어 있으면 어떻다 그랬죠? 이쁘다. 그죠? 그 정도로 우리 단식 판단으로 기억합시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개 이쁜 여성분들, 연예인들 보여주면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어센 옆에 비너스 붙이면 예쁘다. 공정 선생 지금 나이가 들으셔서 제가 이쁜 사진 고르는 건가? 모르겠다. 요즘은 조금 이제 나이 든 티가 좀 나긴 납니다만 되게 예쁜 소설가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분이 사실은 좀 젊을 때 소설가 데뷔를 해서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기성세대 남성들 중심의 약간 이 문단에서 이제 어필을 하면서 떴잖아요. 그래서 이쁜 애들은 이쁜 값 한다고 진짜로 그랬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회기를 약간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발언들도 좀 나중에 하는데 그러면서 예쁜 애들은 소설 쓰면 안 된다고 옛날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예쁜 외모를 가진 여성분이긴 했습니다. 근데 필설은 근데 그 외모랑은 다르게 되게 강한 필설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잠깐 얘기 보면 이분이 지금 그죠? 이 소설 자신의 필설로 이제 소설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어떨까요 하면 소설 떠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소설 쓰는 분의 이 차트를 보면 이걸 떠올리게 돼요. 세턴 토성적 성향을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그죠? 염소 자리에 이 머큐리가 놓여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태양도 어디가 있어요?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냐면 토성이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그죠? 아까 교재에서 봤지만 뭐야? 염소하고 물병이었잖아요. 그죠? 염소하고 물병 자리 공간에 태양과 그리고 수성
머큐리가 놓여가지고 사회적 성향 그리고 약간 야심적 성향을 드러내는 필설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또 뭐도 있냐면 이건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다음 타임에 배울 토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토성도 바로 자신의 힘을 딱 통근하고 있다. 이게 좀 통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성의 힘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물병자리 위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성이 힘이 좋은 공간에 놓여 있고요. 이 토성과 태양이 여기 보면 또 마스하고 또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 라인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텐데 파란 라인이 좋을까요? 빨간 라인이 좋을까요? 그죠? 네, 맞아요. 빨간 게 안 좋은 거고 파란 게 보통 좋은 라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각도 얘기할 때 할 텐데 이제 우리는 이번 그 석 달 동안은 이 차트에 익숙해지자. 차트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익숙해져야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색깔이에요. 이 빨간 게 보통 안 좋은 것들이에요. 이건 충. 우리말로 이거는 형이에요. 90도. 이게 형, 이거는 180도 충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120도 트라인, 삼합짜리입니다. 이 파란 라인들은. 나중에 에스펙트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세턴과 마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충하는 공간에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9번 라인에서 그 화성이 작동을 하면서 여기 보면 이 자리가 지금 여기 딱 안 보이는데 여기에 리오가 놓여 있죠. 화성과 이 그 어쿼리어스가 서로 리셉션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리셉션 하는 공간으로 서로 화성과 별이 두 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보면 그 뭐죠? 이 세지에서 지금 출발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드렸고요. 처음 세지의 목성에서 출발하면 그 목성이 어디가 있나를 다시 한번 살핀다 그랬죠. 그렇죠? 그 목성이 여기에 놓여 있는데 얘가 지금 무슨 사인에 있어요? 목성이 파이시스 놓여 있어요. 파이시스는 목성이 힘을 얻는 자리다, 못 얻는 자리다? 얻는 자리다. 그죠? 얻는 자리가 두 군데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예요? 여기 있는 사수와 물고기에서 목성은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제가. 지배행성이라고 아까 교재에 나와 있던 그 두 공간이 여기 있는데 자기 라이징도 목성 스타일이고요. 목성이 힘이고요. 사실 그 목성이 또 목성의 힘을 뿜는 곳에서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다분히 목성을 자신의 성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뭔가 계속 필체도 이분이 문체를 계속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다분히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의 내용도 뭐 여성적인 이슈만 다루지도 않아요. 자신의 그 사람의 감성을 다루는 이 가족적인 소설을 쓰다가도 사회적 이슈로 확장해서도 쓰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베리에이션들이 되게 큰 사람이고 또 그 사유 속도 되게 깊어요. 철학적 사유도 되게 깊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별들이 다 어디가 대체적으로 있어요? 자신의 공간 쪽 라인에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공간. 그리고 이게 또 대체적으로 이 별들이 다 뭐예요? 오늘 공부하고 있는 목성과 토성이 주 힘을 발휘하는 공간들이에요. 이 두 개가 아까 제가 토성의 공간이라고 했고 이 바깥쪽에 있는 두 개가 목성의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건너편에 있는 화성을 제외하고 별들이 다 여기 모여 있다고. 자신의 공간에 모여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여성은 생각보다 자신의 주장이 되게 강한 사람이고 그거를 소셜한 공간으로 시스템으로 사용할 사람이에요. 그죠? 집에서 살림할 여자다? 아니다? 아니다. 다분히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공지영 선생님이 보면 저는 이제 혼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쨌든 그래 약간 페미니스트의 또 1세대 페미니스트 정도 느낌이 있어요. 우리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던 세대들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소설이나 글필 속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강하게 드러나는 여성이었죠. 세턴 조금 보다가 잠깐 쉬도록 할까요?
일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몇 개 정도만이라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 할기에는 조금 양이 많으니까. 네. 세턴 하면 눈에 띄는 일러 뭐예요? 이거 눈에 안 띄나요? 그렇죠. 낫. 그렇죠. 낫은 왜 낫이 뜨냐면요. 낫 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벼베기가 떠오르시나요? 죽음의 신, 그렇죠? 예, 우리는 보통 이제 저승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서양층 이 사이퍼라고 하는 이 낫을 보면 예, 크로노스라고 하는 친구를 떠올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예, 세턴의 신의 이름이 크로노스고요. 그 크로노스가 이 낫을 들고 다녀요. 왜 들고 다녔는지는 예,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했어. 제가 한번 했던 신화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이 별이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모래시계니까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토성은 시간을 의미한다. 토성하고 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예, 노년기. 그렇죠? 가장 멀리 있는 공간. 그렇죠? 예, 시간에 흘러간 그 라인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땅땅땅 하고 이거 하면 뭐 누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 그 판사 이야기잖아요. 뭔가를 심판한다라는 의미의 상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한다라는 느낌의 예, 키워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턴 자체가 약간 법률이라는 예,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법률을 판사 법관들이 하지만 예전에는 가장 그 사회에 원로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로의 별입니다. 이게 노인의 별. 노인의 별이고 원로의 별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존엄이라든지 아니면 법률로서의 상징.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직업군으로 치면 이 친구는 판검사를 떠올리는 예, 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너스 하면은 연예인 많이 떠올린다고 예술가, 연예인들을 많이 떠올리는 실제로 직종 저희도 이제 그 완전히 맞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경향을 가진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경금 신금 가진 친구들이 돈 만지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군인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걸 떠올리는 것처럼 이 행성들마다 그런 직업 그 이 적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은 칼을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쓰는 직업들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서 외과 의사, 그 다음에 요리사, 그다음에 머리 찌르는 깍새 뭐 이런 등등의 칼을 쓰는 직종의 화성이 많이 해요. 비너스는 당연히 예쁨이잖아요. 그죠? 예, 미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그다음에 뭐 나레이터 아니면 뭐 그 사진 작가 뭐 이런 식의 예술가들 쪽의 경향으로 비너스가 많이 보이고요. 머큐리는 뭔 경향성을 갖겠어요? 수성은 저널리스트, 기자, 그다음에 뭐 소설가, 그다음에 그 예시로도 썼지만 제가 작곡가 같은 친구들, 가수, 싱어송라이터들 이런 친구들이 예, 수성의 어떤 단식 판단, 직업적 적성으로 많이 느낍니다. 여기 일러가 나와서 지금 그걸 좀 정리해봤는데 예, 세턴 같은 경우 이런 법률가의 성향들을 분명히 보인다. 일러 한번 쭉 봤고 그다음에 키워드 세턴인 차트에 세턴이 나타날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무슨 롤을 하냐면 예, 이 중에서 딱 가장 먼저 저는 눈에 들어오는 건 이거예요. boundaries 가운데 boundary, boundary y인데 이제 is로 바뀌어 있죠. 어쨌든 boundary 경계라고 아까 제가 저희 학습 교재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경계의 라인. 경계라는 의미로 바운더리라는 얘기를 점성가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계의 가장 바깥 울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가장 멀리 있는 별이고 그 별이 우리의 지구를 딱 바운더리 쳐고 있는 즉 그 당시에는 외계인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계인의 침공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디 가서 우리는 그 외계인을 막아야 돼요? 토성 라인에 가서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의 그 토성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진짜로. 외계인을 떠올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유니버스의 가장 바깥쪽에 바로 토성의 이 공전 회전축이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가 떠오르고 근데 그 경계가 자신의 경계, 한계점, 그렇죠? 한계점, 그다음에 경계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세턴엔 좀 있다.
권위성이 때문에 authority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inner authority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검열이 되게 심한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권위적이라는 건 이제 그 가족에서의 권위성. 그죠? 할아버지가 제일 가장 원위적이겠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하면 뭐 가족들이 지금은 안 따르겠지만 지금은 그 손자가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치킨 그러면 치킨으로 결정되는 세상이지만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그날 점심 메뉴를 정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authority가 inner authority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자기 검열이라는 느낌, 검열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보통 자기가 자기 한계를 딱 쥐고 자기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맘먹으면 잘 안 바꾸는 사람이에요. 세터니안들이. 되게 고집스럽겠죠. 되게 고집스러워. 목성하고 이 사람하고 세터니안하고 그 주피테리안하고 있으면 누가 더 고집스러워요? 당연히 세터니안이 훨씬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고집스러운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그게 고집스럽다는 게 누구랑 싸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너잖아요. 마음에서 정해버리는 거야. 마음에서 자기가 딱 선을 그으면 그 선을 잘 자기가 못 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설득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경계가 세턴에게 강하게 등장한다. 셀프 컨테인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성 이제 별들은 이제 잘 그리시죠? 이런 그 글리프들 이렇게 위에 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면 토성은 어때요? 이게 아래에다가 이렇게 삐침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목성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보통 이렇게 해서 쓰긴 하지만 모양으로 보면 십자가를 기준으로 위로 삐쳐 올라가는 게 바로 목성이에요. 그래서 목성은 뭐야? 확장 넝쿨이 막 퍼져나가듯이 계속 커지는 거라면 그러면 토성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아래로 어떻게 해요? 응축해 가는 거야. 거꾸로.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그거를 안쪽으로 응축하는 게 토성이라면 그 목성은 그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경향성을 띈다. 사회의 중심 세력인 건 분명한데 느낌이 다른 애들인 거예요. 여기 키워드 응축이라는 단어 나오네요. 그렇죠? 응축이라는 단어. 그리고 다분히 자기 검열이라는 표현 속에서 노력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대박 안 나? 세터는 안 나. 시간 되게 많이. 아까 이 그림이 뭘 의미한다고 제가 노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그것도 같이 매칭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발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세턴인 여성을 꼬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나아. 그렇죠? 만약에 아니 손님이 왔어 그래가지고 궁합을 봐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연애 관계에 놓여 있으면 이제 다른 문제지만 이 여자친구를 제가 썸 타고 있는데 잘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성분의 차트를 열었는데 세턴이 주 멤버야. 그죠? 그럼 뭐라고 조언해야 돼요? 오래 걸리겠다. 참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빨리 마음 잡아. 이제 마음 돌려잡아. 이런 식의 의미가 필요한 게 세턴. 이 모래시계가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경향성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완전체를 하려고 하고 다분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목성은 이상주의적 센세라면 세터는 뭐라? 현실주의적 센세의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배울 때. 그렇죠? 근데 이건 경향성이 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상을 막 펼치는 그런 센세가 자기한테 훨씬 더 어울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세터니안 같은 스타일의 스승이 훨씬 더 자기랑 더 코드가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어떻게 좋다, 길하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엄격한 어떤 자기 성찰이 분명히 따르고요. 인내심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아까 잠깐 예를 들었는데 일주일 나오다가 도망가는 알바는 아닙니다. 이 친구는
조직이라든지 인내심에 되게 강합니다. 그죠? 보통 이제 사주로 보면 우리가 관이나 이제 그런 관살이 좀 좋은 친구들을 그 면접 볼 때 제가 뽑아요. 왜? 안 도망가거든. 그죠? 그 중요합니다. 그거 안 주면 제가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력서 다시 모아야 되고 서류 다시 필터링 해야 되고 면접 다시 다 봐야 되고. 근데 보통 차트로 치자면 토성이 있는 친구들이 그런 인내심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좋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믿음이 좀 뭔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 그런 아까 너무 현실주의적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엄격해서 믿음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너무 억제해서 자기 방어적 성격을 해로울 정도로 부정적이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세턴이 12번 하우스, 12번 하우스가 죽음과 이런 멘탈의 하우스거든요. 12번 하우스에 세턴이 들어오면 우울증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그러니까 약간 확률적으로 이건 거의 잘 맞는 그런 느낌의 이제 단식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 하우스에 목성 들어오면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부자라고 하면 너무 안 되고 자기가 자기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 기본 그 토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처럼 이 세턴이 12번 하우스에 나타나면 일단은 멘탈 붕괴가 자주 일어나는 친구들이라는 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보통. 심하면 정신병원까지 간다라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필설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어쨌든 맞으면 12가 한 바퀴 돌아서 끝이잖아요. 엔딩. 엔딩이니까 보통 1번에서 생했으면 마지막에 뭐예요? 죽는 자리는 정확하게는 이제 절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끝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보통 잡거든요. 그래서 12번에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원숙하다라는 말로 떠올릴 수도 있겠고 권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너무 심각할 수 있고요. 너무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느낌, 부정적 권위, 형식에 너무 좀 많이 치우치는 그런 경향성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한다거나 인내심이 발현되고 자신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가는 경향도 있고 되게 집중력이 강한 그런 경향도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5분간 쉴 텐데요. 토성은 흉성입니다. 목성은 길성이고요. 그 구분은 분명히 오늘 갖고 그 다음 예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네.